과도한 리프팅, 볼살을 빼는 시술, 이거는 20대 때 하면 무조건 후회해. 콘텐츠 때 성공할 확률 높이고 싶다면 이것들만 기억하자. 잘 뒤집어지고 예민해진다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30대 넘고 나서 알아서 너무 후회합니다.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자기관리 영상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제가 자기관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터라 제가 웬만큼 하고 있는 거는 다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사소한 뷰티 팁이나 스타일링, 효과본 마인드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확실히 30대가 되다 보니까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면도 가꿀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소한 뷰티 습관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세안하고 페이스 타월 이용하기예요. 수건을 아무리 여러 번 세탁하고 건조를 해도 건조기 안에 필터망에서 먼지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할 때마다 세안 후에는 진짜 페이스 타월만큼은 꼭 써야겠다 이 생각이 무조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유 없이 피부에 트러블이나 잘 뒤집어지고 예민해진다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쓰는 페이스 타월 하나 추천드리자면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바로 이 일회용 페이스 타월 백매입니다. 도톰한 수면으로 100% 활용이 가능하고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얼굴 물기를 좀 부드럽게 닦아내주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피부에 달라붙는 먼지들이 덜한 게 느껴져요. 티슈 크기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닦아내기도 편해서 청결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저는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 없더라고.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두면서 화장대 청소나 식탁 청소할 때 같이 2중, 3중으로 사용해주면서 더 활용하고 있어요. 면 자체가 약간 도톰해서 얼굴에 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기 좋아서 혹시 보라돌이들 중에서 피부 컨디션이 들락날락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소한 뷰티 습관 바로 두 번째, 틈틈이 팩하기입니다. 열감이 특히나 잘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들은 이 피부의 열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피부가 엄청 이렇게 안 좋았을 때도 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평소에 얼마나 꾸준히 열감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지더라고요. 화잘먹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열이 오르면 홍조의 피지선 발달, 트러블 원인, 염증, 이 4가지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팩 패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몇 가지 패드랑 팩을 좀 추천드리면은 먼저 셀프 전시 시카 쿨링 패드입니다. 이 시카 쿨링 패드는 좀 은은하게 쿨링감이 올라오면서 피부에 올렸을 때 즉각적으로 5도 정도를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볍게 쓸어주거나 아예 붙여주면서 좀 진정 관리를 같이 해주기 좋고, 멘톨 성분이 없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적인 요소가 없어요. 쿨링 패드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거에 플러스로 스킨푸드 당근 패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순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면이 굉장히 도톰해요. 이 면 자체가 스킨푸드에서밖에 볼 수 없는 와플면이거든요. 부드럽게 닦아내주면서 쓰기도 좋고 반으로 갈라서 붓패드로 활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보라돌이들이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팩을 좀 2가지 추천드릴 건데, 일단 저는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를 좀 추천을 드릴 거예요. 뭔가 오늘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좀 귀찮은데 한 번에 한 키의 수분 진정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 팩을 진짜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콜라겐 팩. 콜라겐 팩은 그냥 한번 붙여두면 30분, 1시간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팩에 비해서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유독 더 손이 잘 가는 제품입니다. 저는 카밍, 포어, 비타 이렇게 3가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메디엔스 콜라겐 팩은 내돈내산으로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했을걸요? 팩 하나로 200만 원 이상 태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보라돌이들에게 또 추천해요. 자, 그리고 3번째 뷰티 습관 갑니다. 어릴수록 무조건 해야 돼 하는 4가지 4대장입니다. 바로 핸드크림, 립밤, 목 관리, 아이 관리. 제가 원래 20대 때에는 립밤을 엄청 달고 살았거든요. 거의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립밤을 안 바른 날이 없을 정도로 진짜 쭉 바르다 보니까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건조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또 안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머, 다시 왔어. 이제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또 다시 발라야 될 때가 온 거여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발라서 입술이 안 건조했던 거를 잠시 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찾은 게 바로 립밤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2가지 립밤을 추천드릴 건데요. 바로 숨 스킨스테이 모이스처 립세린이에요. 돌리면서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면서 제형이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보습력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제형 자체가 꾸덕하거나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입술에 올려주면서 촉촉하게 데일리로 관리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글로우 피치 펩타이드 립밤 아이스 블루예요. 글로우 립밤은 좀 더 점성 있는 제형감이고 더 쫀쫀하게 밀착되는 제형인데요. 숨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은 없지만 뻑뻑하진 않아요. 좀 더 강한 보습력을 주면서 촉촉하고 쫀쫀하게 마무리해주기 좋은 제형이라서 추천합니다. 저랑 립밤 취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그 다음 핸드크림. 제가 잘 쓰는 핸드크림은 타임 넘버입니다. 가성비도 좋으면서 향도 인공적이지 않고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를 그냥 꽉 잡은 아이템. 무엇보다 제형이 무겁거나 끈적임이 없어서 자주자주 바르기가 너무너무 편하고요. 핸드크림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케어를 해줘야 되는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꼭 사용했으면 좋겠는 핸드팩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30대 넘고 나서 알아서 너무 후회합니다. 제가 고현정님 브이로그를 보다가 너무 홀릭된 제품인데요. 매드포커스의 밀키 모이스 핸드 마스크 팩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릴스에도 추천해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여러분 장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에센스가 진짜 가득 머금어져 있어요. 장갑을 낀 채로 손목을 딱 고정을 해주면 에센스가 흐르지도 않고요. 가볍게 어느 정도 핸드폰을 할 수 있어서 급한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고 나면 진짜 손의 촉촉함이 말을 못해. 정말 손이 촉촉하면서 맨질맨질해지더라고요. 저는 핸드팩을 할 때 30분 이상은 무조건 하거나 1시간 정도까지 절여내줘도 좋았어요. 근데 단점은 가격대예요.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미리 핸드 관리를 아예 집중적으로 한다 하는 용으로 집중관리템으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크림이나 목크림은 정말 비싼 거 쓸 필요 없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듬뿍듬뿍 올려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도 30대 넘어가니까 이제 눈가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름은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눈가, 목, 그리고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리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4번째로는 20대 때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자기관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과도한 리프팅, 볼살을 빼는 시술 멈추세요. 이거는 20대 때 하면 무조건 후회해. 20대는 사실 젖살이 안 빠지다 보니까 진짜 얼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대에는 그렇게 컴플렉스야. 왜냐면 저도 이렇게 진짜 엄청 볼살이 통통한 타입이었어요. 몸은 말랐는데 얼굴이 통통하니까 되게 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윤곽 주사도 맞아보고 슈링크도 해보고 심지어 저는 얼굴 지방 흡입까지 알아보려고 성형외과 상담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20대에 나 지방흡입 안 했던 나에게 너무너무 칭찬한다. 윤곽주사는 계속 맞다 보면 얼굴 처지는 원인이 무조건 되거든요. 특히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곽주사를 맞는다 할 때도 정말 일시적인 거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턱필러도 맞아봤는데 턱필러는 얼굴이 오히려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처럼 보이게 돼서 저는 턱필러도 다 뺐어요. 30대 되면 볼페임이나 땅콩형 얼굴에 진짜 고민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가지고 있는 볼살은 최대한 지켜주시는 거. 진짜 이것만큼은 꼭 약속하자. 그리고 2번째, 성형수술할 때 이거는 조심하자. 이거는 저의 경험담인데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 수술했을 때 저는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오전 11시에 나 코 수술하러 갔다 올게 했다가 저녁 밤 9시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진짜 정신 혼미하게 겨우 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가 솔직히 100% 만족하질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코 수술했던 거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후회는 안 하지만 딱 하나 후회하는 게 바로 친구가 성형했던 걸 보고 그냥 바로 성형하겠다고 상담 가가지고
성형 날짜를 잡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형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너무 쉽게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후회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코 수술했을 때 그 선생님의 미감, 미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비포 코가 나랑 비슷하냐 아니냐더라고요. 그냥 친구 수술 잘 됐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수술하면 좀 만족감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보라돌이들이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라인, 눈썹 문신. 20대 때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기. 물론 아이라인 문신이나 눈썹 문신을 하면 편하고 또 잘하는 디자이너 쌤 만나면 진짜 이거는 삶의 질 상승이야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가기도 하고 20대에는 뭔가 나에게 딱 맞는 분위기를 잘 알기보다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해보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잘 맞는 분위기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 되면 좀 다르다 얘들아? 30대 되면 나에게 맞는 분위기를 알고 나랑 안 어울리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 또 20대의 짬바가 또 쫙 차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때 이미 아이라인 문신을 했다, 눈썹 문신을 했다, 나는 그때 그게 예뻐 보일 수 있는데 30대 되면 그 부분이 은근히 후회될 수 있는 거죠. 고민 많이 해보고 그 추구미가 나의 추구미다 하시는 분들은 뭐 눈썹 아이라인 문신 해도 뭐 너무너무 편하고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기.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스타일링도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갈색 머리였다가 앞머리도 있었다가 탈색도 했다가 머리 풍성한 스타일이었다가 어두운 머리에 앞머리가 없이 길렀다가 지금은 이렇게 중단발로 싹 잘라버렸죠. 확실히 헤어도 나와 잘 어울리는 컬러나 무드나 스타일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잘 바꿨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헤어 컬러입니다. 저는 얼굴 톤이 지금 이렇게 손만 봐도 느껴지시죠? 정말 노란 피부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브라운이나 밝은 브론즈로 컬러를 빼버리면 이목구비가 좀 날아가면서 피부톤이 훨씬 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톤을 좀 다운시키고 어둡게 했을 때 오히려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해지면서 시원해 보이고 얼굴에 눈동자가 훨씬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 컬러에 대해서도 내가 좀 잘 생각해보는 게 좋고 또 자기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헤어 스타일링을 바꿀 때 있는데 혹시 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지키고 가자. 꼭 나의 모질을 잘 파악하는 디자이너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커트는 진짜 디자이너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찰떡 디자이너 쌤을 만나고는 저는 단발은 거기에서밖에 안 잘라요. 일단 제 모질 자체가 모발이 두껍고 숱도 많고 반곱슬에다가 되게 힘이 세요. 커트를 잘못하면 커트 잘못된 부분이 층이 티가 정말 잘 나고 오히려 머리가 더 부스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모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커트를 했을 때 실패 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트했을 때 성공할 확률 높이고 싶다면 이것들만 기억하자. 자, 그리고 스타일링 하면서 자기 관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잔머리 관리예요. 여러분 이 잔머리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 한 끗 차이가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좀 깔끔하고 또렷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수리 라인이나 애교 머리를 살살 세워서 포인트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기 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이게 쉽고 깔끔해 보여서 세련된 효과까지 보입니다. 저도 여기 보면 잔머리가 지금 거의 없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나르카 제품인데 양쪽이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쪽씩 그냥 편안하게 잔머리 정돈하기가 좋더라고요. 머리가 떡진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이 제품은 청담샵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니까 보라돌이들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TCI 검사입니다. 저 진짜 TCI 찬양자가 됐어요. 저번에 겟레디 윈미에서도 보라돌이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각 잡고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TCI 검사를 왜 추천하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뭔가 나의 내면이나 나도 나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다들 있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나를 잘 알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싶다면 TCI 검사를 꼭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TCI 검사가 선천적인 기질 그리고 후천적인 성격 이 두 가지를 세밀하게 검사해서 나의 현재 고민들을 토대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검사예요.
저는 자기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남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찰을 하고 알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거나 관찰하는 그런 시간, 마음적 여유가 진짜 없어요. 다들 공감하시죠? 근데 이 TCI 검사는 나의 정체성, 불안, 수용, 개방, 감수성, 끈기, 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극 추구나 위험 회피, 사회적인 민감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내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크게 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검사 항목들이에요. 휴식이나 일, 인간관계 그 이상의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해결책이 되게 하나만 간단하게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검사가 이 사이트에서 성인용 고급 검사에 전화 상담 90분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제해서 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내돈내산이고 사실 검사 자체는 비싸지가 않은데 상담료 자체가 조금 비싸요. 원래 제가 할 때는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90분에 15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TCI 검사에서 해설을 이렇게 해줄 때 심리상담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이유가 있다.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되게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되게 솔루션도 잘 제시를 해주세요. 와, 이게 진짜 나를 알게 되네? 이런 느낌을 그냥 탁 받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더 편안하게 잘 쉬는 방법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자기관리, 나의 내면 관리를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혹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속된 말로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이 TCI 검사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관리의 끝판왕이 바로 이거다. 자, 그리고 다음은 표정에서 오는 분위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10대, 20대와는 다르게 30대 이후부터는 표정에서 오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좌우해요. 최화정님을 예시로 들면 명랑한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최화정님이라서 명랑한 어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화정님 얼굴에서 보이는 그 맑고 화사하고 밝은 그 분위기, 그 표정에서 오는 그 분위기 때문에 명랑한 어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정 분위기는 여러분 있잖아요. 보톡스, 필러, 레이저, 피부과 시술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약간 자세, 체형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는 감정이 표정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서 굳혀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것 바로 이 행복에 대한 건데 약간 사이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대 때보다 여러분 20대가 지나면서 또 20대 때보다 30대가 지나면서 진짜 사소한 거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나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매일 좀 쳇바퀴 돌듯이 일집 이렇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의 행복감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요즘 들어서 꾸준히 쓰고 있는 게 바로 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일기를 여러 번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이게 간헐적으로 쓰게 되고 꾸준히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10대, 20대 때는 굳이 일기를 귀찮게 왜 써?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첫 일기를 쓸 때 추천드리는 일기장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 일기는 여러분 3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록인데요. 보시면 3년치를 이렇게 짧게 적어 내려갈 수 있는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3년치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내가 작년에 어떤 기분과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를 그냥 이렇게 한 권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TCI 검사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는 경험 자아랑 기억 자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경험 자아는 그냥 말 그대로 경험하는 거고 기억 자아는 이 경험을 곱씹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 여행을 가고 나서 야 우리 그때 진짜 재밌었지. 이렇게 하는 자체가 내가 느꼈던 경험을 기억 자아로 끄집어내서 곱씹어 주면서 행복한 기억으로 바꾸는 해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 자아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일기래요.
경험한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일기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 나가기 때문에 이 행복한 자아가 더 풍성해지면서 행복감을 더 잘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기억을 많이 회고하면 회고할수록 나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네 하는 이런 자아 행복감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대요. 자아 행복감이 늘어날수록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펴지겠죠. 거기에서 오는 분위기가 자기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꼭 한번 이 습관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미 찾기입니다. 제가 요즘 꼭 하는 자기관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미 찾기인데요. 저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취미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질 자체가 새로운 뭔가 자극을 되게 잘 추구해서 하나를 끈기 있게 못하는 기질이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단순히 나는 정말 심도 깊은 취미를 찾아야지, 난 덕후가 되겠어, 이런 취미가 아니라 행복 빈도를 늘리는 취미를 찾는 거를 저는 올해 목표로 삼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성취, 수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성취감이 커져야만 되게 큰 행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크게 오는 도파민만이 나의 성취고 나의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점점 사소한 행복의 빈도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취미를 안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취미가 막 성대한 거, 엄청 거대한 게 아니어도 돼요. 저는 저의 요즘 행복 빈도 취미는 수영, 그리고 하루랑 산책하기, 반신욕하기, 한 줄 일기 쓰기, 짧게 10분, 20분이라도 책 보기, 이런 자잘한 행위거든요. 이런 자잘한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 성취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니 사실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일기를 꾸준히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때 대비 훨씬 이 풍만한 행복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관리를 여러분들도 조금 더 튼튼하고 탄탄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셨던 분들이 있었으면 또 좋겠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삶이 좀 퍽퍽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약간의 행복 빈도와 나를 좀 더 가꿀 수 있는 외면적인 것들을 챙겨가면서 좀 마음의 풍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았지 얘들아?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